안녕하십니까.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이상진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각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작용해왔던 유학, 이 유학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유학이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우리 유학 전공자, 그리고 유교 관련 대표님, 그리고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사단법인 문화살림의 오덕만 대표님을 모시고 사단법인 문화살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가면서 내용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그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어서 또 2부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해왔던 저희 단체들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자세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께서 사단법인 문화살림에 대해서 거기에 맡고 계시는데요. 설립 취지나 목적, 그리고 연역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부 시간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99년도에 유래역사문화연구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 단체가 송파에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해왔고, 송파에 특히나 한성백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소중한 문화유적지들이 있습니다.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 방이동 고분, 이런 고분들이 있는데, 송파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이 사실은 그 예전에 해방되어지고 1963년도에 서울시로 편입되어지기 전까지는 경기도 광주 땅이었죠. 광주 땅으로서 중대면, 구천면 여러 지역이 이제 있었는데, 서울로 처음에 편입되어졌을 때는 성동구로 편입이 되어졌다가 1975년도에 이제 강남구가 되어집니다. 강남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1979년도에 강남구에서 강동구로 분구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송파는 88년도에 강동구에서 이제 분구가 되었습니다. 송파의 새로운 그 신도시로서 그 지금처럼 아파트가 많이 즐비하게 되어진 첫 시점은 거의 70년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송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신도시로서 그 외부에서 유입해 들어온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을 했죠. 다시 말해서 유이민들이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민들은 본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없었는가? 원주민들은 그 곳곳에서 이제 조그만 마을 단위에서 살면서 논밭을 경작하고 있다가 개발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땅을 팔고, 그들의 꿈은 강 건너 강북에 서울에 살아보는 게 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서울로 그 강북으로 이주해 가고, 강남의 신도시가 형성되어지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유이민이 만든 도시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의 역사와 단절된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경기도 광주였을 때 그 마을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성이라든지 또 그 마을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백제 왕도지로서 중요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 678년의 백제의 역사 가운데서 493년이
그 송파 한성백제 시대였거든요.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제 하면은 공주를 떠올리고 부여를 떠올리고 하죠. 서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게 많이 있질 않는데 이것이 거의 이제 80년대 중후반에 들어와서 한성백제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를 서울에서 백제의 왕도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감히 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활동을 하자 해서 유래역사문화연구회를 만들었는데 초기에는 주로 이제 교육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이제 성인들, 어른들을 위해서 이제 문화재 해설 활동, 해설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이제 많이 해왔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저희가 2013년도에 좀 이제 문화유산을 가지고서 활용하는 사업을 해보자 해서 문화재청의 사단법인 문화살림이라고 하는 단체 이름으로 설립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문화살림이 되어지고서는 뭐 역시 보존 활동과 교육 활동도 하지만 활용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단법인 문화살림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정말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그 사업의 활동에 대해서도 좀 말씀. 예, 그 크게 보면은 저희 그 사업은 제가 그 PT 자료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은 그게 이제 문화유산 보존 활동과 또 교육 활동 그리고 활용 사업 또 나름대로 문화를 기획하거나 연구 용역하거나 하는 사업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존 활동이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그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인데 창덕궁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균관 지킴이 활동, 또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야 한다라고 해서 서울시와 함께 한양도성 시민순성관이라고 하는 그 성곽 지킴이 활동을 하는 그러한 이제 단체 조직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지킴이 활동, 또 대학생들을 위한 그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로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서 뭐 한강 해설사 또 송파 문화유산 해설사 뭐 이런 양성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 해외로 반출되어진 문화재가 또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한다라고 해서 국외 소재 문화재 시민 아카데미라고 해서 지금 한 7, 8년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활동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북한 문화재 바로 알기 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북녘 땅에도 상당히 많은 문화재,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이 반출되기도 하고 또 그 몰래 그 거래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그리고 또 왜곡도 많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알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그런 북한 문화재 바로 알기 시민교육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재 지킴이 지도사라고 해서 지킴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지킴이들을 이끌어줘야 하는데, 그런 이끌어주는 사람을 이제 문화재 지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 지도사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그러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저희 단체가 2008년부터 그 각 학교에 파견되어지는 교사를 양성했습니다. 문화유산 방문교육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 교육이 이제 지역문화유산 교육이라고 명칭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런 교육교사를 양성해서 그 교사들이 각 학교에 파견되어져서
또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문화유산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곳이 이제 송파에서부터 풍납토성을 대상으로 석촌동 고분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2015년도에 종로구와 또 협의를 해서 성균관에서 그 생생 사업을 2015년, 16년 2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그 파주에서도 파주 황희정승의 그 유적인 그 방구정에서 지금까지도 생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성운 선생의 그 유적이 있는 그러한 이제 서원에서도 또 서원향교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문화재 야행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송파에서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주로 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기획 활동이라든지 또 연구 영역은 뭐 지자체에서 한강변의 역사 유적지 발굴, 개발 코스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용역 사업을 주었을 때에 그런 이제 한강 역사 탐방 코스 개발 용역 사업도 진행을 했었고 또 역사 유적지를 조사하는 활동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타 지역에서 문화유산 교육사를 좀 양성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진행해달라 해서 용역을 주게 되어지면 그런 용역 사업과 또 송파 문화진흥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또 저희들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사단법인 문화살림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성균관 지킴이단 활동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 성균관 지킴이단의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관 지킴이단은 그 가족 단위로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1년 단위로 모아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평균 해마다 이제 평균적으로 한 3, 40가족이 참여를 하는데 인원수로 보자면 한 8, 90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저희 신청을 하게 되어지면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이상 그 성균관에 모여서 정화 활동을 한다든지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단체는 이제 이런 분들에게 조끼 같은 유니폼 또 청소 도구 재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런 활동을 각 이제 뭐 명륜당 향관청 또 동제 서재 뭐 이렇게 나누어서 청소를 하다 보면은 청소의 주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청소 요령이라든지를 지도해주는 지도사가 또 배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진행비와 운영비가 필요하게 되어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에서 보조를 받게 되어지는데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성균관 지킴이단은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리고 참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지되는지요? 예,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특히나 자녀를 둔 가족이라면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공고를 내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 청소년들의 참여가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그 자원봉사 확인서를 단체에서 발급해 주게 되니까 그런 그 자원봉사 확인서를 필요로 해서 단체 가입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 근래 와서는 2020년도 뭐 입시 공정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된 이후로부터는 청소년의 활동이 현저히 좀 줄었죠. 그래서 요즘은 좀 참여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좀
영향이 있습니다. 예. 우리 그 대표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성균관 지킴이단 활동이 너무 활성화돼서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만일 이 활동을 그 향교로 좀 확산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먼저 그 활동을 하고자 하는 향교의 그 관계자분이 문화재 지킴이 그 지도사 교육을 받으시고 지역에서 이제 청소년들과 또 일반인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활동이라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 활동을 하게 되어지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제 문화재 지킴이로서 위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촉을 받고 한지연에 가입이 되어진다라면은 아마 그 활동을 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또 많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 향교 활성화, 특히나 향교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향교가 정말 234개나 되는 그러한 향교가 있는데 이런 이 지킴이단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이 같이 접목이 되면 우리 향교도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좀 잘 여지껏 만들어 오셨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노하우라고 보다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이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운영자가 어느 만큼의 열정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요즘에는 이제 저희 한지연에서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그 문화재 지킴이 조례를 각 의회에서 만들도록 그 권유를 했고 지금 한 11곳에 그 광역 시도에 지킴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지킴이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져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그 명분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향교들이 그런 지킴이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런 것을 그 지자체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을 좀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단법인 문화살림만의 자랑거리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다른 단체들이 갖지 못하는 우리 문화살림만의 어떤 그 특징이나 장점, 자랑거리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단체는 그 인적 네트워크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의 단체들 중에서 아마 활동가가 가장 많은 단체 중에 하나가 저희 단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활동가가 많은 이유는 일찍부터 저희 단체는 그 교육에 전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성교육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 양성교육을 통해서 문화재 지킴이 지도사 또 문화유산 교육사 또 문화 플래너라고 해서 문화 기획 활동을 하는 사람들 뭐 여러 그 군집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활동가가 많이 배출되었고 그 활동가들이 저희 단체의 하나의 토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문화살림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유지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비전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초기에 이제 뭐 향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초기에는 이제 국고 보조금 같은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말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려면은 자생적 구조로 그 변모를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 발굴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이 자체 사업 발굴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사업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해내고 그 수익이 안정적인 단체 운영에 그 기반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단체는 좀 고민하고 있고 또 특히나 우리 그 한국문화재지킴이 단체 연합회에서는 전국의 그 146개 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단체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단법인 문화살림의 대표님으로서 포부와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사실 이제 저도 어찌 보면 이제 은퇴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뭐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젊은 사람들로 순환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 부쩍 들고 있습니다. 시대가 참 빠르게 변모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의 변모에 따라가려면은 아무래도 그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일들을 함께 할 때에 순환이 되어지고 또 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어떤 포부나 각오보다는 어떻게 좋은 그 후배들을 양성하고 그 후배들에게 길을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것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 요즘 외국에 나가 보면은 우리 한국인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이 참 달라졌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K-팝이라든지 또 우리 그 K 뭐 드라마, 영화 또 K-컬처 이런 것들의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K-컬처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문화유산 그 중에서도 정신적 가치 이것이 가장 큰 전 세계인들에게 보편적인 가치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좀 더 많아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겨나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의 문화유산 가운데서도 저는 특히 그 유교 문화, 특히 유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도구로서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가 아니라 지배자의 논리에 맞는 유교가 아니라 실제 미래 가치를 우리는 이제 유교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 인류가 더 발전하고 더 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유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발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새롭게 그런 유교에 대한 관심도를 젊은이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것이 하나의 정말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신유교회라고 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유교 운동이 펼쳐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분들에게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뭐 같은 말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그 잠재 의식 또 가치관에는 그 유교가 상당히 뿌리 있게 배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새롭게 유교 문화를 바르게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이제 세계를 선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물론 유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신적 또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많은 그 문화재와 역사에 대한 공부도 더불어서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아는 데에 결국 삶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그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안다는 게 이문학의 가장 핵심 질문이고 또 우리 인간이 찾아야 할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는 바로 올곧게 찾아보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 사단법인 문화살림의 오덕만 대표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1부, 2부 함께해 주신 우리 그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그리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빌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